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이 이제 들썩이곤 합니다. 이런 호재를 놓칠세라 그 인근 지역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가지고 쪼개서 파는 소위 기획부동산이 이제 설치게 되는 거죠. 기획부동산은 보통 부동산 중개법인의 간판을 달고 대도시 대로변의 번듯한 상가에 1층이 아니라 보통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 사방 벽에다가 대형 지도나 개발계획 도면 같은 거를 이제 장식하고 화려한 언변에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마감이 임박됐다. 그리고 이건 한정품이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투자자의 마음을 좀 애달게 해서 끝내 투자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듭니다. 자,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무슨 컨설팅, 무슨 투자 개발 같은 상호를 주로 써왔죠.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으로 이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근래에는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무슨 부동산 연구소, 무슨 개발공사, 그래서 무슨 공공기관이 개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입니다. 개발 호재가 적거나 개발 호재가 없어가지고 아주 저평가된 그런 부동산을 자체의 기획과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상품 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여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기획부동산은 사기다 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개발 계획을 금방 실행될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개발 계획을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개발되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없는 개발 계획까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땅값을 올려놓고는 팔아먹고 튀는 그야말로 먹튀 전략이죠.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사기꾼이 작정하고 이렇게 덤벼들면 평범한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 이제 십상이죠. 나만 알고 있다거나 남들보다 빨리 접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남들이 뛰어들기 전에 수익을 봐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에 제대로 판단도 못한 채 덜컥 물건부터 매입했다가 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상담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 A씨는 모 부동산 업체에 취직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 사무실 탁자 위에다가 동의 안에 모 지역의 개발 계획도와 청사진을 이렇게 쫙 펴놓고 그 지역의 땅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땅을 사기만 하면 몇 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차익을 못 보면 투자금 반환해 줄게. 이렇게 안전보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씨가 가진 돈에 맞춰서 전체 한 3,300여 제곱미터 중에 330여 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를 매수하라고 권유했죠. 마치 여윳돈이 좀 있어서 일단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딱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 뒤 친구와 이제 그 현장을 함께 가봤는데 그냥 보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럴듯한 그런 언변에 홀려서 그만 이제 본계약까지 체결하고 본계약금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 후에 A씨가 그래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망설이는 태도를 이제 보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이 땅 전체 다 팔렸고 이 땅만 남았다. 그래서 대금을 빨리 안 내면 이거 남들한테 팔린다.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A씨는 그 남편이 또 이렇게 좀 극심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말았죠. 근데 잔금을 딱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 친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남편이 또 반대도 있었던 터라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땅 자체를 기획부동산이 매도한 매도인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 총 5억 원의 매매 대금 중에 1,000만 원만 지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당 매매가도 A씨가 매수한 금액의 반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려 100%나 뻥튀기해서 판 사실을 알게 됐죠. 더구나 나머지 땅도 그 2,970제곱미터도 아직 다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 먹이가 물색 중인 것을 이제 확인했죠. 갑자기 A씨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해결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 A씨로서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지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으려고 해도 기획부동산업체가 승소를 했다 해도 기획부동산업체가 무자력이면 판결을 받아도 휴지 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2배 속에서 팔았다고 이거 취소 사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 정도 사유만으로 쉽사리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통한 판매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좀 주저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해결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기획부동산의 제주도 서귀포시 토지 분양 사기와 관련된 울산지방법원 판례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이 이 판례에 나타난 사례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사례입니다. 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제 2017년 9월경에 박 회장이라는 사람, 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받아가지고 원지주인 송지주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름을 이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 직원들이었죠. 피고인 이영업, 피고인 박영업, 또 피고인 이부장, 이 사람들이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 근처에 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또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집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 토지 주변에 땅 시세가 평당 200에서 25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면 앞으로 5년 내에 5배 내지 10배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3 내지 6개월 내에는 반드시 등기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박 회장이 브리핑 자료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전무 등 임원들, 부장 등 각 직원들에게 지인들, 친인척들 같은 고객을 확보하면 월급에 더해서 높은 판매 수당을 지급하겠다 하고 약속했고 임직원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그 임직원들을 통해서 매수 예정자들에게 3 내지 6개월 내에 이전 등기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했다. 속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토지에 대한 장밋빛 설명과 달리 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제시한 지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에 관해서 지주로부터 매수함이 있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니까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회사 부채나 기존 매수인에 대한 환불금 지급,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다 이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이 토지를 분양받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1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제 교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피해를 이제 끼치게 된 거죠. 이런 사례처럼 기획부동산이 처벌되는 사례는 실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은 이미 소송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소송이나 고소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으로 이제 완전 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속지 않는 것이 최우선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